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한승민입니다. 곧 설날이죠. 오늘은 명절 특집으로 고부 갈등으로 기인한 부부 갈등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실은 굉장히 다루기 예민한데 꼭 필요한 내용이니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남편분들이 시청해 주셨으면 해요. 명절이 긴장되는 부부들이 있어요. 시댁에 내려가기 며칠 전부터 이렇게 긴장되고 괜히 예민해지지요. 지난 추석 때 있었던 일도 생각나고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혹시 우리가 또 다투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부 치료를 하면서 명절이 끝나고 자주 듣게 되는 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아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시댁에 갔더니 왜 일은 나만 해? 내가 일하려고 시집 왔어? 음식 장만을 그렇게 했으면 어머니는 수고했다고 한마디는 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아가씨는 왜 가만히 있어? 왜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거야? 왜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해? 당신은 내가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러한 이야기들 하기도 하지요. 고부 갈등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 서양과 한국의 문화와 비교해 보면서 이 고부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이 강한 사회였어요. 혹시나 다음번에 제가 이러한 주제를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유교라는 것이 연령차별이나 성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사상은 결코 아니에요. 다만 이 신분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금씩 특정한 가르침이 너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연장자와 남성의 인권이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고 이 여성인 경우는 인권이 덜 중시되는 그러한 문화가 자리를 잡았지요. 젊은 여성이면서 한 가정의 이방인, 그게 바로 며느리의 위치였어요. 한국은 오랫동안 이 대가족이 모여서 사는 문화였지요. 왜냐하면 농경사회였고 농경사회는 이 기술이 아닌 노동력이 중시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즉 노동력이 많아야 생활할 수 있는 문화여서 보통 이 3대 그 이상이 모여 살았지요. 자연히 이 시어머니 그리고 위로는 이 시할머니가 있었고 이 시누이들도 같이 있었지요. 그것 때문에 새로 이 시집 온 며느리는 항상 눈치가 보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강요받은 면이 있지요. 시월드라고 하죠. 이렇게 시집 식구들이 많은 시월드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우리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이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시집을 가면 이 며느리라는 사람은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으로 살아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지요. 즉 시집을 가면 못 들은 척, 못 본 척, 대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러한 이야기예요.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족의 어떤 문화의 상징을 좀 반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우리 문화 전반에 깔려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시어머니들과 심지어 남편들도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부 갈등, 남편과 아내의 시댁에 대한 다툼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대 갈등편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아주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되어서 대가족이 익숙한 장년층과 핵가족이 익숙한 젊은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시대이죠. 지금은 이 50대, 60대 이 사람들은 실제로 젊었을 때 시집살이를 했었고 응당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실은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반면 지금 20, 30대는 나는 남편과 결혼한 것이지 당신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간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확고해요. 고부 갈등은 이러한 생각의 차이에서 생기고 갈등이 악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서양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서양도 고부 갈등이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유달리 큰 것은 아니에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갈등, 남편과 장인어른의 갈등, 모두 그냥 이 대등한 위치의 갈등을 가지는 문화예요. 새롭게 가족이 된 사람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이 갈등의 연장에서 있는 것이지 유달리 고부 갈등이 더 큰 것은 아니에요. 핵가족의 문화가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고 서양은 결혼을 한 자녀는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과는 달리 말이에요. 심리적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한국 문화에서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실은 무척 각별하지요. 평생을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이 결혼하면 놓아줘야 하는데 가정은 따로 꾸렸지만 엄마도 아들을, 심지어 아들도 엄마와 정서적인 독립이 안 되어 있는 가정이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가정의 남편에게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면 아내랑 아이랑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어요.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요.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가 이 원가족이라고 또 부를 수가 있지요. 가족의 범위에 당연히 부모가 등장하는 경우, 이 정서적 독립이 미처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 볼 수 있겠어요. 결혼한 사람에게 이 가족이란 같이 살고 있는 아내, 남편,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받아들여야 돼요. 결국 고부 갈등은 아들을 여전히 놓아주고 싶지 않은 어머니와 남편을 온전히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아내와의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고부 갈등의 핵심은 아내와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아들이자 남편인 당신이 핵심이에요. 시어머니의 입장에는 결혼을 했더니 왠지 자주 연락이 안 오는 것 같고, 며느리는 우리 아들을 잘 안 챙겨주는 것 같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멀어질 것만 같은 불안감이 있어요. 어머니가 느끼는 이 불안감과 서운함을 아들이 얼마나 들어주고 이해를 해주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전화도 자주 안 하고, 심지어 자기 아내가 이 서운하게 한 것을 그대로 어머니께 털어놓으면 어머니는 더 불안하고 더 참견할 수밖에 없겠지요. 또한 결혼을 했는데 매번 어머니를 챙기고 어머니 편을 들어주는 말할 때마다 기분이 상하는 아내를 얼마나 보듬어 줬는지 이 생각도 해봐야 돼요. 엄마가 원래 그래. 당신이 이해해. 엄마는 우리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이러한 이야기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누가 이해를 해줘야 하나 생각해 봐야 되죠. 아들이 효자인 게 어머니한테는 좋지만 아내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고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부 갈등의 해결을 아내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자 남편의 입장에서 세 가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시어머니가 집에 많이 참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남편이 이게 뭐가 불편하다고, 엄마 좀 이해해 라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답답할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럴 때 남편과 어머니 사이가 참 가깝구나 생각도 좀 해보고요. 앞으로 결혼 생활 동안 천천히 아들에서 남편으로, 그리고 점차 아이들의 아빠로 역할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좀 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남편이 너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는 잘 설명을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화도 나고, 그리고 너무 답답하겠지만 잘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어머니가 이럴 때 내가 좀 힘든데 당신이 그냥 내 이야기만이라도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어머니를 흉보는 게 아니야. 어머니 입장도 알지만 나는 좀 힘이 드네 하고 남편한테 좀 이야기도 하고 원하는 것도 말하고 설명을 하면 남편도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 영상을 많은 시어머니들이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조마조마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을 이해하고 딸처럼 예뻐하는 참 젊은 시어머니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혹시 아직 그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아들이 결혼하면 독립된 가정생활을 하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정말 잘 살기를 바라고 내 아들이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기 바란다면 결혼한 아들이 독립된 가정을 꾸리도록 놓아줄 수도 있어야 돼요.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라 더 자주 보고 싶고 내 아들 집에 더 자주 찾아가고 싶고 며느리가 하는 게 아쉬운 것이 있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내가 더 관여할수록 아들은 아내와 다투는 일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 둘이서 싸우고 그 이야기를 굳이 아들이 엄마한테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효자 아들이라면 더 그렇겠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아들이자 남편의 역할이에요. 아내는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핵심은 시어머니에게 섭섭한 게 있는데 이걸 이해도 못 해주고
엄마 편을 들고 있는 남편, 혹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주는 남편에게 기분이 상하는 것이에요. 고부 갈등이 별로 없는 집들이 있어요. 이런 집을 보면 남편들이 굉장히 역할을 잘 해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머니가 주말에 집에 오시겠다는데 통보하듯이 이야기 너무 하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 그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당신이 이해해. 혹은 그러실 수도 있지. 가족끼리 뭐 어때? 당신은 그렇게 우리 엄마가 불편해?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요. 엄마가 너무 안 물어보고 그냥 오신다고 하니 당신 진짜 불편하겠다.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주말에 청소도 해놔야 되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될 테니까 나중에 엄마한테 다음번에는 상의해서 날짜를 좀 잡아달라고 내가 꼭 잘 이야기 드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내도 가벼운 마음이 들고 주말에 어머니를 꽤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편을 들어줬으니까요. 내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을 남편이 잘 알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준다면 시어머니도 점차 편안한 사람이 돼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남편들이 있다면 이번 명절 때 이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시어머니나 이 시누이 친척들과 있으면서 힘들고 서운했던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말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 이번에 많이 힘들었지?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더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해. 집에 가면 푹 쉬어. 내가 집안일 많이 할게. 이렇게 말이에요. 아내는 당신의 가족들을 흉보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이 원가족들을 보호하려고 굳이 애쓸 필요는 없어요. 아내는 그저 남편에게 위안을 얻고 내가 고생했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남편이 정말 내 편인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실제로 고생을 했을 아내에게 고생했고 참 고맙다고 말해주면 돼요. 그래요. 구독자 여러분, 서로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는 것을 토대로 다툼 없고 평화로운 명절을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